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명인들의 복귀 김동일입니다. 이제 한 1개월 정도 이제 반등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대마불사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시점이 10월 거의 첫 거래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9월 마지막 날이 저점이었고요. 그리고 10월의 첫 거래일이 여기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여러분들이 접근을 할 때 얼마나 군중심리에 취약한지를 이번에 또 한 번 아마 느끼게 되셨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뭐 거봐라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아마 대세 상승장으로 진입을 쉽게 하지는 못할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큰 유동성이 빠져나가는 상황이고요. 지금도 그 속도와 강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면서 내년도 금리가 5%를 넘길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커져 있죠. 그러면 이건 대세 상승으로 가기는 당분간 힘듭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락과 반등과 변동을 이겨내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오를 때 좀 올라간다고 계속 더 올라가길 기대하게 되고요. 누구나 그래요. 그리고 좀 떨어지면 또 더 내려간다고 이제 무서운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대중의 뒤안길에 꽃길이 있다. 사실 약세장이 꽃길은 잘 없는데, 투자 심리가 일반의 대중 심리가 일방향으로 원사이드하게 쏠리면 거기는 대체로 아주 큰 기회들이 보통 많이 나옵니다. 이번에 대표적이죠. 여기서 5만 거 다 터졌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마불사, 아마 그 시간을 여러분들께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인사이트를 충분히 생각을 해보시고 거기에 어느 정도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보셨다면 최소한 바닥에 털리진 않으셨을 것이고, 그리고 현금을 좀 만들어 두셨던 경우에는 제가 레버리지 지수 ETF까지 매수를 권장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성과는 좀 났을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관건인데, 오늘 CPI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옵션 만기일이었고요. 오늘 옵션 만기일에 그동안 대장주 역할을 했던 LG 에너지 솔루션의 MSCI 리뷰 매수세까지 있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오늘을 기점으로 뭔가 하나의 반등이 매듭지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중간 기착점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반등 구간으로 진입이 될 것이냐가 좀 가늠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제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늘 이 시간은 이제 증권 방송을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다 보면은요, 제가 전문가인데 제가 볼 때도 저건 그냥 중계방송 아닌가 싶은 정도로 그냥 그날 오늘 올라가는 주식만 얘기하고 오늘 또 다음날은 또 다음날 올라가는 주식만 얘기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올라가면 올라간다 그러고 내려가면 내려간다 그러고, 그거는 그냥 중계예요. 중계.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결국은 전략적 포지션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전문가도 포지션이 있어야 된다. 늘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래야, 왜냐면 제 포지션 틀릴 수 있잖아요. 제 의견이 틀린다는 것은 저의 포지션도 틀린 거겠죠. 그럼 그랬을 때 뭔가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다시 사야 될지, 왜냐면 주식을 팔아놨는데 이게 사야 될 것 같다. 그럼 빨리 다시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혹은 주식을 샀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럼 다시 팔아야 되잖아요. 아시다시피 이게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아시다시피 여기서 여러분 2700선 이하에서 매수를 해보자 했다가 한 두어 달 있다가 여기서 포기했잖아요.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다시 팔아놓읍시다. 그죠? 그리고 또 여기 2500대에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도 될 것 같다 해가지고 한 두어 달 있었는데 얼마 먹지도 못하고 잭슨홀 미팅 보고 다시 좀 팔아놔보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번 여기서는 이제 공격 들어가서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2200 이하는 괜찮을 것 같고 2400 정도까지 반등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고, 거기서 상황이 괜찮으면 여기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드려왔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거죠. 이제 1차 기착점 왔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네가 생각했던 이만큼 갈 수 있을 것 같냐? 아니면 다시 또 내려갈 것 같냐? 이제 이런 제가 점쟁이는 아니고요. 저는 이제 시장 상황과 이런 것들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제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다 맞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10번 중에서 3번만 틀리자. 저는 그런 주의입니다. 10번 중에서 3번만 틀리면 정말 잘하는 거기 때문에 10번 중에 5번 틀리면 그건 뭐 죽도 밥도 아닌 거고 6번, 7번 틀리면 집에 가야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0번 중에서 7번 맞추면 정말 잘하는 거고 3번 틀렸을 때 잘하자 이런 주의인데 그래서 절대 여러분 저를 맹신하시면 안 돼요. 한 일개 전문가의 의견일 뿐입니다.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보이는 대로 말씀드리자. 내가 보이는 대로. 그리고 보이는 거를 믿으면서 전략을 짜보자. 그래서 바로 그림으로 넘어갑시다. 자, 코스피 왔어요. 맞아요. 2400선 온 게 맞아요. 여기 왔는데 요게 있어요. 요게 앞자리에서 여기 있고 올해가 거의 4단 하락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보면은 4단 하락이고요. 올해만 놓고 보면 3단 하락입니다. 여기서 한 방, 두 방, 세 방. 연내에 이렇게 3연타 맞는 경우는 사실 흔치 않습니다. 저도 많은 약세장도 경험해봤지만 이렇게 세게 두드려 맞는 걸 연타로 한 방 크고 짧고 굵게 맞는 경우는 많이 있었지만 이렇게 연속적으로 맞는 경우는 사실 흔치 않아요. 그리고 저 작년도 하반기부터 보면 4방입니다. 이전에 이것도 사실 잘 자라게 때렸지만 이거 한 방이 이렇게 맞았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두드려 맞은 시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파산 경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저는 이거 지금 아니라고 봐요. 여전히. 그래서 여기는 뭐랄까 당분간의 저점으로서는 저는 강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 나갈 것 같은데 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이번 주는 저가에 매수한 거는 한 번씩 정리하고 상황 보자 이런 의견을 월요일 날 오전에 했던 시황 방송에서 드렸어요. 이번 주는 뭐 이런 등등등 해가지고 2400선 진입 전후에서는 밑에 산 것들은 좀 챙기고 상황을 다시 보자 이렇게 의견 드렸는데 그렇게 보니까 뭐 그냥 해도 될 것 같은데 다시 종목으로 이제 종목 위주로 보셔야 돼요. 지수는 이렇게 바짝 올라와 가지고 여기까지 간다 할지라도 이렇게 계속 못 가요. 분명히 시장 지수는 더 올라가더라도 이게 각도 조절이 될 거예요.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 뭐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다든지 하여튼 뭐 각도 조절이라도 최소한 될 거기 때문에 이제는 시장 지수에 대한 포커스보다는 종목들을 해도 된다. 그러니까 시장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번에는 제가 ETF 레버리지 같은 걸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우리가 시황 보는 거는 지수가 막 급락하는 걸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주도주고 뭐 좋은 종목이고 저평가고 다 떨어지니까. 근데 저는 옛날부터 박스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요렇게만 되면 시장이 요렇게 이건 너무 과격하네. 각도가 너무 크네요. 뭐 이런 식의 시장만 되면 여기는 종목으로 충분히 돈을 벌 수 있어요. 물론 좋은 종목을 선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지만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거죠. 이런 강력한 하방 변동성은 얼추 마무리된 것 같아요. 얼추. 여기 요런 정도는 뭐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위쪽으로 야금야금 하면서 이 정도 2600선 전후 정도까지. 왜냐면 밸류에이션으로도 사실 이 정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괜찮다. 일단 결론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왜 그렇게 보는지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다우지수 산업지수예요. 그 다음 자 S&P 500 지수예요. 그림이 다르죠. 그리고 나스닥 지수예요. 그림이 달라요. 자, 코스피 이거예요. 코스닥 그림이 다르죠. 그렇죠? 자, 먼저 왔어요. 형아들이 먼저 온 거예요. 형들이 먼저 온 거고 이제 따라갈 수 있다. 이게 장이 약세장이면은 강한 게 먼저 가고 제가 그걸 되게 이번 주에 보고자 했던 거예요. 강한 게 먼저 올라와서 강한 게 약간 저항에 부딪히면은 시장이 정말 약한 장이면 약한 종목들은 다시 깨져요.
근데 시장이 무난하면 강한 게 올라오고 강한 종목이 저항 부딪히고 쉴 때 밑에서 돌아 나와줘요. 그러니까 매기 순환이 나오는 거예요. 매기 순환이 나오는 시장은 괜찮아요. 그건 할 만한 시장이 돼요. 저는 이번 구간이 매기 순환 있네. 매기 순환이 나오는 거면은 오히려 이렇게 덜 올라온 코스닥 쪽에서도 덜 올라온 나스닥 쪽에서도 할 만할 것 같아. 그러면 시장 그렇게 겁내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오늘 CPI가 나오지만 그게 뭐 7.9, 8, 8.1 나오든 큰 상관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자, 한번 쭉 볼게요. 미국 주식부터 제가 먼저 보는 이유는 지금 글로벌 시장에 대한 이해를 매크로 데이터나 뭐 최근에는 막 비트코인, 크립토 이런 쪽에서 또 문제가 생겨 있지만 저거 지금 그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왜? 시장이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있으니까. 보이는 대로 믿고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자, 테슬라 같은 종목은 이번에 비트코인 급락도 연동했고 좌우간 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때문에 매물도 출회됐고 이유 여하를 떠나서 전 세계 최고의 성장주가 맞잖아요. 그죠? 근데 고점 대비 주도주 고점 대비 60%, 50%, 60%, 65%는 찬스거든요. 근데 추세가 보세요.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테슬라가 여기까지 왔는데 미국 나스닥 시장, S&P 500 시장이 무섭냐? 안 무서워요. 왜냐? 여기는 저의 기준으로는 약간 스트롱 바이 영역이거든요. 강력 매수 구간이란 말이에요. 나스닥이 바닥권에 이렇게 기고 있어요. 10,000포인트 선에서. 한 개도 안 무섭네? 자, 그 다음. 제가 이 칠판 안 보고 여기 시간상 이 PC 마우스로 조작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애플.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예요. 애플은 사실상 추세로 보면은 아래쪽으로 조금 공간이 요만큼 남아있긴 해요. 요만큼. 한 120불 후반대 정도. 한 5% 정도 아래쪽 하단룸이 조금 더 남아있을 수 있긴 한데, 이것도 거의 얼추 다 오지 않았나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존도 마찬가지. 여러분, 자, 아마존 어디까지 왔나 보세요. 아마존 아시죠? 그러니까, 뭐랄까. 지금 아마존이 그리고 네이버가 상승 모멘텀이 있냐?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안 된다. 못 올라간다. 그건 아니에요. 상승 모멘텀이 있으면 주식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요. 상승 모멘텀이 없어도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반등은. 그러면 반등이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는 그 기업과 그 산업이 앞으로 현금 흐름이 막히느냐, 즉 완전히 업태 자체가 완전 사양길로 들어가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혹은 만약에 사이클 산업 같은 경우는 5년 사이클 치고 하락 사이클로 들어가느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이전까지 왔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아마존이. 자, 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느냐. 코로나 팬데믹 때는 여러분 이동을 통제했어요. 집에 있어라. 밖에 못 나가. 딱 집에서 PC로 했어요. 모바일로 하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진짜 앞으로도 있을 수 없는 초호황이 있었던 거죠. 이커머스 쪽이라든지 모든 모바일 온라인 산업들이 이 2020년 팬데믹 구간에서는 녹아난 겁니다. 근데 그게 끝났잖아요. 그래서 자, 돌아왔어요. 여기서 실적 급락하고 있어요. 왜?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기 역기저 효과가 있는데, 여기 앞쪽 기저가 이만큼 높은데 당연히 전년 동기 빠지잖아요. 그거 다 빠졌다고. 근데 실적 레벨은 어때? 요 이전보다 지금 실적 레벨이 높아요. 근데 주가가 여기까지 왔다? 이거 반등 나와요, 여러분.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 얘네들 반등 나올 거예요. 반등 나온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시 팬데믹이 오지 않아요. 다시 팬데믹은 오지 않을 거예요. 뭔가 진짜 치명률이 질병 치명률이 20, 30% 이상인 질병이 다시 창궐하지 않는 한은 아마 그런 팬데믹 봉쇄는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막 좋아지는 뭔가가 당장 부각되지는 않으나 이 하락에 대한 반등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얘도 지금 채널 여 하단이잖아요. 이만큼 나오는, 예를 들어서 지금
아마존 기준으로 보면은 저는 뭐 기간 변동성 감안했을 때 90불 이하잖아요, 지금. 제가 미국 주식을 지금 뭐 서학개미 분들 보시라고 하는 건 아닌데, 한 3, 40%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황을 별로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겁니다. 저는 애초에 10월부터 질러서 연초까지 가자가 기본 중기 포지션이었던 거 아시는데, 그걸 더 고수해도 될 것 같다 이겁니다. 전 중간중간에 한번 상황들을 점검을 하고자 하거든요. 왜? 난 점쟁이가 아니니까. 근데 지금의 정황이 2400 올라왔고, 근데 괜찮다? 그거는 현금 갖고 계신 분들이 사야 될 것 같은데?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좀 더 끌고 가도 되고, 이 변동을 이제는 감수하면서 가도 되지 않을까? 크게 보면 그 의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똑같은 비슷한 의견입니다. 네, 비슷한 의견입니다,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가 여기서 구조적으로 뭐 무너지거나 이게 아니죠. 얘도 여기 지금 저기서부터 올라오고 여기 딱 걸리고요. 이거 하단 걸리죠. 이런 회사, 그리고 달러가 꺾이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애들은 다 글로벌 기업들이기 때문에 강달러의 피해를 좀 봤단 말이에요. 근데 달러 강세가 진정이 되면 반등 나올 거 아닙니까? 물론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도 이런 종목들을 지금 자신 있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지만, 국내 시황이 이런 주식들이 망가져가지고 시장이 이 구간에서 더 무너지지 않는 한 이제 안 깨진다 이거죠, 제 말은. 네,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올라간 쉐브론, 뭐 아시다시피 미국 다우지수,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올랐고, 유럽, 제가 항상 옛날부터 얘기했죠. 유럽이랑 일본이랑 다우랑 같이 보고, 나스닥, 코스닥, 그리고 대만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그동안 나스닥, 대만, 코스닥 부진, 그리고 다우, 코스피, 일본, 유럽 강세였잖아요. 이게 뭐냐? 큰 형들 먼저 움직여요. 우량 포지션들.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니까 리스크 프리미엄이 낮은 쪽에 자금이 먼저 집행이 된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중국 자금 같은 게 빠져서 국내로 유입되는데, 그런 큰 자금들, 뭐 예를 들어 국부펀드라든지 혹은 뭐 미국의 주정부 퇴직연금들, 이런 것들이 지금 국내 시장에 들어왔거든요. 그거 다 뭐 사냐? 삼성전자, 그죠? LG 엔솔,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산단 말이에요. 왜? 미국에서 봐도 경쟁력 있는 한국 기업들. 그러니까 그런 거 먼저 살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리고 나면 레벨링이 되고 나서 다시 밑에 있는 애들이 쫙 올라가고, 그게 순환매라고요. 그걸 볼 수 있는 게 대바닥에서 돌아 나올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뭐 저도 사실은 5%대 금리가 유지가 되면은 내년에는 한번 여러 문제들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보는 사람이지만, 그건 제가 그때 가서 보자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거 지금 당장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10월 말에 대마불사라고 그렇게까지 지르고 가잖아요, 지금. 9월 말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쉐브론 같은 거는 이제 올라와서 저항 부딪혀요. 네, 저항 부딪혀요. 그러니까 오히려 순환이 있다는 거예요. 순환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올라온 애들이 쉴 때 밑에서 돌아 나갈 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장은 할 만한 거예요. 왜? 살 게 있으니까. 20%, 30% 먹을 만한 주식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뒤로 빠질 필요가 없어요. 시황이 지수가 2400까지 뭐 빠듯하게 올라왔다, 빨리 올라왔다, 거기에서 살짝 벗어나자는 거지, 생각을. 그러면 오히려 종목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좀 자신감을 가지자. 자, 캐터필러, 이것도 다우 30에 들어갑니다. 엄청나게 좋은데 주목하셔야 됩니다.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맥도날드, 미국 뭐 어쩌니 저쩌니 해도 먹고 사는 데는 문제 없고, 여전히 오히려 음식료나 이쪽은 필수 소비재이긴 하지만 신고가입니다. 50일 신고가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막 비관론이 여전히, 보통요, 여러분, 바닥 치고 돌아 나올 때 개인들은 비관론이 더 심해져요. 왜냐? 이미 겁을 먹었기 때문에, 다시 떨어질까봐. 그리고 쏠림, 3,300 있을 때 긍정 낙관론자들의 논리가 되게 타당했잖아요. 제가 계속 다 왔다고. 근데 지금 비관론, 폭락론자들의 논리가 되게 정당화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식은 절대 실물과 똑같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지금 선행적인 움직임이 나왔다. 나중에 진짜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아지는 뭐랄까 파산 경로는요, 선행하지 않아요. 사고가 빵 터지면 쫙 떨어집니다. 거기서부터.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엄청나게 큰 기업들이
저렇게 낮은 주가에서 더 떨어지려면 누군가가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안 팔아요. 그런 매도는 어디서 나오느냐? 안 팔면 안 되는 상황이 됐을 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일부 그 마진콜이 크립토 가상자산 시장에 생겨서 그 가상자산만큼의 변동성이 컸던 테슬라나 이런 것들을 동시 보유하고 있는 포지셔너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게 지금 가상자산과 함께 변동이 커져 있죠. 그게 약간의 마진콜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것들은 제가 옛날에 그것도 보여드렸어요. 신용 반대 매매 나올 때 절대 같이 팔면 안 된다고. 이런 것들이 순환이 있다 이거고요. 자, 미국 하이힐드 문제 없어요. 4.79인데 기준금리가 4.2니까 뭐 한 9% 가까이 올라왔지만 스프레드가 중요합니다. 별 문제 없다는 거. 그리고 비트코인 지금 폭락이에요. 이거 제2의 루나 사태.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테더 코인이 다시 패깅된 거 보면 이거 얼추 끝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가상자산 크립토 시장이 한 사흘 정도 난리법석을 떨었거든요. 근데 시장 이 정도면은 이건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기에 대한 시장의 뭐랄까 감내력 같은 걸 보더라도 이제는 뭐 오늘 CPI가 만약에 뭐 8.1이 나온다고 해도 하루 잠깐 흔들릴까? 그렇게 이전만큼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인 거고, 달러 인덱스가 이제 좀 꺾였잖아요. 추세가. 강세가 확 밀리진 않아 좀 강세가 지금 꺾이고 있죠. 그죠? 50일선 밑으로 내려왔어요. 저는 여기 200일선 정도까지 점진적으로 팍 떨어지진 않을 거고 나중에 다시 올라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 110 이하로 조금씩 안정화될 걸로 예상합니다. 미국채 10년물 아직 안 꺾였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금리의 인상 속도 완화가 확인돼야 되고 5% 정도 예상합니다. 상단을 지금. 그래서 제가 역스프레드 1%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4% 선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긴 할 텐데 일단 이게 더 치솟지만 않아도 시장은 좀 안정을 보인다. 왜? 채권발 위험이 여러모로 아주 컸기 때문에. 그리고 엔화 환율도 지금 144, 146 이런 정도에서 안정을 좀 보이면 미 국채 뭐 환율 이 시장이 일단은 확 꺾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정이 되고 있다. 그러면은 주식시장은 그 크게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뭐 올라오니까 지금 또 이제 막 삼성전자 뭐 9만전자 가니 어쩌니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ISM 제조업 지수가 지금 50 간당간당한 상태에서 이거 넘어가겠네 이거죠. 제가 여기서 기억나시죠 여러분? 마이크론 공급 축소했다. 이건 큰 재료다. 6만 원대까지 간다. 기억나시죠? 왔어요. 근데 이거 지금 50 깨지냐 마냐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수요 때문에 일단 멈춘다고 봅니다. 그래서 순환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요거 보시면은 조금 더 6만 5천 정도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이버, 네카오, 삼성전자 엄청 많이 가지고 계시죠? 이거 찍었다 그랬죠, 제가. 이거 찍었다. 그리고 지금 옆으로 기간 조정 소화하고 있어.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나오면서 이 정도 공간 나와요. 이 정도 공간 나와요. 20 초반까지도 사실은 기다리시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막 뒤늦게 겁먹지 마시고요. 이거 네이버 똑같아요. 아까 아마존이랑. 뭔가 갑자기 확 좋은 건 없어요. 하지만 네이버 이번 실적 봤잖아요.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주가 얼마나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기술 반등 나와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이런 상황이라는 걸 좀 이해하시고, LG 에너지솔루션이 독야청청이에요. 근데 얘가 제가 볼 때는 맥시멈 한 63일일 것 같은데 가면 얘 쉬어야 돼요. 좋아요. 이거 유통 물량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블록딜 나올 때까지는 막 그냥 계속 후려칠 것 같은데 LG 화학이랑 LG 에너지솔루션은. 근데 이것도 이제 속도는 조금씩 둔화될 거예요. 변동성이 축소되는 구간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순환매 가는 거. 근데 이게 이렇게 꺾이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주도주 위에서 버티면서 밑에서 돌아나가는 시장이 아주 괜찮거든요. 이런 양상이 아닐까. 그래서 일단 현대건설기계 이런 거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에 대해서 총평을 하면 괜찮다. 그리고 지수에 제가 좀 비겁하다고 생각하는 말이지만 이 얘기 할 수밖에 없어요. 지수 머리 아픈 거 좀 내려놔도 된다. 그리고 종목 괜찮으니까 수익률 추구하시자. 방어가 아니라.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수능날이라서 1시간 늦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일입니다.